안녕하세요. 김하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폭 피해 학생 측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학폭 사실에 학교가 미온적인 태도로 반응할 때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드시죠? 이럴 때 학교보다는 112에 신고하면 빠르다? 과연 맞는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학폭 관련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를 보면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신고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 학생 및 피해 학생의 보호자와 그리고 해당 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통보하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시죠.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요. 따라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무마하거나 축소, 은폐하려고 시도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학생 또는 부모님의 생각과 달리 학교에서 신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지 않거나 혹은 다양한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때 112에 신고하는 게 어떤지 궁금해 하십니다. 이 행위가 형법상 죄에 해당된다면 112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112에 신고하면 가해 학생 및 피해 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학교 폭력 신고 접수의 효과와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학교장은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학교 폭력 사실을 알게 되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을 통해서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하여 여러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폭력의 조기 발견, 대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학교 폭력을 보거나 알게 된 경우에 신고자가 있다면 해당 교장 선생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될 것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신고 방법은 112보다는 사실 학교 폭력은 117입니다. 전화를 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전국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신고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117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12의 신고는 학교가 닫아 있는 시간에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방학 중이면은 학교에 선생님들이 별로 없고 전화 통화가 잘 되지 않고 아이가 학교를 나가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가 안 되는데 112는 언제나 어디서나 전화만 하면 바로 되니까 112가 빠르다는 거고, 형사가 전화를 받으면 어쨌든 입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접수가 되니까 이게 반드시 접수가 돼서 어떤 처리 결과가 그게 진행이 되든 안 되든 처리 결과가 나온다는 데에 대한 정도이지 보다 더 적극적인 신고고 보다 더 효과적인 신고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심각한 형사 범죄에 해당하거나 하면 117에서도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도 하고 학교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117이든 112든 어쨌든 학교에 바로 신고가 어렵다면 이렇게 전화통화로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많이 하시는 내용이 가해 학생이 괴롭히는 내용을 일기처럼 기록해두면 좋다. 일기가 길면 길수록 좋고 장기간에 걸쳐 있으면 더 좋다. 이런 내용으로 많이 문의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모든 행위에 있어서 증거가 남는 가해 행위들, 예를 들면 뭐 돈을 강제로 가져갔다던가 아니면 뭐 때려서 맞은 상처가 났다던가 이런 것처럼 정확하게 어떤 증거가 있는 내용들은 일기처럼 기록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기록이 남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언어폭력 같은 경우에는 말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로 이거를 녹음하거나 뭐 녹화를 해놓지 않으면 남는 것이 없어서 학교 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언어폭력을 당하거나 혹은 장기간의 따돌림, 일일이 증거가 있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거를 일기처럼 매일 기록해 두면 좋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가 쓴 일기는 그거를 그때그때 이 소송에 맞춰서 조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런 일기는 피해 기록으로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일기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키워드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기는 우리가 전제를 볼 때 사실로 매일 있었던 일을 스스로 기록한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거에 상당한 신빙성을 부여하기 때문이지 이 일기를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내가 학교폭력 신고를 하기 위해서 조작을 한다면 그건 또 다 상대방으로서는 알 수 있게 되겠죠. 아, 이게 갑자기 급조해서 쓴 거구나. 그래서 일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뭐 다이어리여도 되고 아니면은 인터넷에 기록하는 방법도 되고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문자로 전달을 하는 형식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기의 형식을 띄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어난 일, 그때 일어난 일을 그때그때 기록해 두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해서 상대 학생이 마탁복으로 신고를 했을 때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은 내용만 주장을 하면 대응하기에 충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은 것과 상대방이 마탁복으로 주장하는 게 같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면 둘이 서로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많이 다쳤어요. 이 학생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 상대의 아이도 나도 맞았으니까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신고를 한다면 이건 단일 사안이기 때문에 내가 벌써 나는 훨씬 많이 맞았고 나는 훨씬 많이 상처를 입었고 진단서를 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증거만으로 대응하기 충분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게 아니고 만약에 다른 사안,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은 사안이 언어폭력인데 상대 학생이 나도 이 학생으로부터 이런 언어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는 내가 오늘 이런 욕을 들었어요.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어요. 이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할 수가 없죠. 상대방이 주장하는 가해 사실에 대한 반박 내용,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나는 그 자리에 있던 적이 없다. 이런 사실을 여러 정황이나 주장 그리고 증거들을 통해서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은 증거만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이건 오해입니다. 오늘은 학폭 피해자 측이 사건을 해결할 때 혹은 신고를 할 때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실 이것이 진실인지 이거 실제로 소송에서도 통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건 아닌지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알고 내 사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 지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학교 폭력을 정확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사안에 적용시켜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